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 하나를 구경했을 뿐인데 인터넷 어딜 가든 그 운동화가 유령처럼 저를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약간은 오싹한 경험 말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체 그 현상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보다가도 툭 튀어나오고 유튜브 영상 밑에도 있고 심지어 뉴스 기사 옆에도 똑같은 신발이 딱 뜨면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이거 혹시 누군가 내 스마트폰을 감시하는 거 아니야? 내 폰에 악성 코드라도 깔렸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악성 코드가 아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리타게팅이라는 기술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마케터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나게 강력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죠. 여러분은 몰래 해킹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로 발달되는 마케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살펴볼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떠나가는 방문자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 비유, 쿠키의 작동 원리, 행동 기반 세분화, 광고 제작의 3원칙, 그리고 리마케팅과 모바일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떠나가는 방문자들. 대체 왜 마케터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길을 쓰고 쫓아다녀야만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 4%라는 아주 작은 숫자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힘들게 돈을 써서 웹사이트로 사람들을 데려와도 그중에 실제로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딱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려 96%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은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휙 나가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리타게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거대한 인파,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린 96%를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전술인 거죠. 두 번째, 오프라인 비유입니다. 이 디지털 세계의 복잡한 경험을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용어라니까 뭔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백화점에서 예쁜 코트를 발견하고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가게를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10분 뒤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까 그 매장 직원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고객님, 아까 보셨던 그 코트 오늘까지만 특별 세일합니다 하고요. 어떠세요?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보다 이미 그 코트에 관심을 보였던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게 지갑을 열게 만들 확률이 진짜 훨씬 높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리타게팅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죠. 쿠키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놀라운 추적 기술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프라인이야 직원이 얼굴을 기억한다지만 온라인에서는 대체 어떻게 그 운동화가 웹사이트에서 내 인스타그램 피드까지 그토록 끈질기게 쫓아올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한 3단계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 구석구석에 픽셀이라는 투명한 추적 코드를 딱 심어놔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를 방문하는 순간 그 픽셀이 작동하면서 여러분의 브라우저에 쿠키라는 아주 작은 파일을 슬쩍 떨어뜨려 놓습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꼬리표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다른 사이트로 놀러가면 거대 광고 시스템들이 그 꼬리표, 즉 쿠키를 찰떡같이 알아보고 다시 광고를 띄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이름이나 나이,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빼내서 쫓아다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웹브라우저에 남겨진 익명의 행동 기록,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에서 어떤 운동화를 봤다라는 쿠키 정보만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나 감시당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행동 기반 세분화인데요. 아까 떠나버린 방문자가 96%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96%가 전부 똑같은 방문자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고수 마케터들은 이 96%의 이탈자를 절대 그냥 하나의 큰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이트에서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아주 세밀하게 쪼개거든요. 들어오자마자 1초 만에 나간 사람, 특정 상품만 뚫어져라 쳐다본 사람, 심지어 장바구니에 담기까지 해놓고 그냥 나간 사람, 이렇게 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상황에 맞춰서 완벽하게 맞춤화된 미끼를 던져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장바구니에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딱 담아놨는데 결제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창을 닫았다고 쳐보죠. 그럼 마케터는 즉각적으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쏩니다. 오늘만 특가, 장바구니에 두신 상품 10% 추가 할인. 어떠세요? 이미 살 마음이 90%까지 차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할인 혜택 하나가 당장 결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엄청난 기폭제가 되거든요. 반대로 장바구니에 담지는 않았고 특정 신발 사진만 요리조리 여러 번 보다가 나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한테는 다짜고짜 당장 사세요 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극찬이 담긴 실제 리뷰나 비슷한 상품과의 상세한 비교표를 보여주는 게 훨씬 잘 먹힙니다. 천천히 신뢰를 쌓으면서 구매 욕구를 살살 자극하는 전략이죠. 5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광고 제작의 3원칙입니다. 성공적인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절대 빠뜨려선 안 될 3가지 기둥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런 리타게팅 캠페인을 런칭할 때 마케터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황금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추상적인 이미지 광고 말고 지금 당장 장바구니를 확인하세요처럼 아주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소재를 쓸 것. 둘째, 타이밍은 생명, 구매 의향이 식기 전, 특히 장바구니 이탈자는 24시간 안에 빠르게 잡을 것. 그리고 셋째, 한 사람한테 광고가 보이는 횟수를 아주 엄격하게 통제할 것. 여기서 3번째 규칙인 빈도 조절을 무시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유용한 알림을 주려고 시작한 건데 어느 순간 선을 넘어서 소름 돋는 스토커로 전락해버리거든요. 여러분도 인터넷 하다가 좀 이 운동화 진짜 또 나왔네? 하면서 짜증내본 적 있으시죠? 소비자가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는 순간 그 브랜드의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리마케팅과 모바일, 이 타겟팅 도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살펴볼게요. 실무자들도 자주 헷갈려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리타겟팅과 리마케팅입니다. 둘을 막 섞어 쓰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달라요. 리타겟팅은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브나 뉴스 사이트 배너 같은 웹 광고를 의미하고요. 리마케팅은 장바구니에 물건 두고 가셨다고 알려주는 타겟팅 이메일을 콕 집어서 발송하는 걸 말합니다. 사용자를 다시 데려온다는 목적은 똑같지만 써먹는 채널이 다른 셈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스마트폰, 즉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도 완전 핵심입니다. 앱을 다운만 받아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나 앱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고 깜빡한 사람들에게 알림을 줘서 다시 앱 아이콘을 누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3일. 여러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새 앱을 설치하고 나서 딱 3일만 지나도 다시 그 앱을 켤 확률이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앱 설치 초반 3일 안에 모바일 리타게팅으로 유저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아야만 하는 거죠.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생판 모르는 새로운 고객을 맨땅에 헤딩하며 찾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우리 브랜드에 눈길을 줬던 사람들을 다시 공략하는 게 비용도 훨씬 싸고 구매율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이 마케터라면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쓰시겠어요? 길거리에 낯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매장을 한번 둘러본 그 확실한 타겟입니까? 다음번에 인터넷 서핑하시다가 그 끈질긴 운동화 광고와 또 마주치게 된다면 스토킹이 아니라 치열하고 정교한 마케팅 시스템이 열일하고 있구나 하고 웃어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 숨겨진 재미있는 지식들로 꽉꽉 채워오겠습니다.